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전히 코인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또 비트코인 좀 떨어지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자발트 빼고는 별 움직임이 없고, 얘는 이제 리테스트를 하는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끝나면 리테스트가 뭐 한 번 더 될 수도 있고, 요게 이렇게 무너지는 그림만 아니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횡보를 하는 형태로 마감이 되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끝나야 그 다음에 무빙이 나올 것 같거든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일봉이나 이런 그림으로 봐도 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박스권의 형태로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 저점을 살짝 깨는 정도겠죠. 24,600이나 500 정도. 뭐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더 이상 떨어지게 된다면 좀 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버텨주면서 횡보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얘가 요런 형태로 방향을 틀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전에 우리가 그 기다림으로 있었던 요 구간들은 다 좋은 지지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좋은 지지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기점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를 어쨌든 잘 지켜주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보수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확실하게 돌파하고 뭐 28,000 정도는 넘어준 다음에 들어가도 되고요.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좀 천천히 계속 모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가 만약에 설사 이게 무너지고 떨어지더라도 이런 형태로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뭐 코로나 빔 때처럼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그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뭐 노리던지 아니면 이 자리부터 천천히 가던지 뭐 둘 중 하나인데, 저는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하는 것보다는 좀 심플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딱 원칙을 지켜놓고 어느 정도 현금을 어느 라인에서 쓰겠다, 요거를 딱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매를 해야 되는 거지, 맨날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처럼 이런 자리에서 구매하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온 거지,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얘도 이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게 있었던 거고, 얘도 이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게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 구간이 있어야 이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횡보를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좋아, 이 마인드로 갖고 있는 게 가장 여유로운 마인드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실상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환율이에요. 이게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환율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선이 있죠.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을 쭉 그었을 때 이러한 이제 수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뚫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쭉 올랐다가 한번 쭉 박았는데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지키고 올라오는 모양새가 되면 얘는 이게 리테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 지점이 여기가 리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리테스트를 성공하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갔다가, 그죠?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더라도 어쨌든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저점을 이었을 때 이런 선이 나오지만 얘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환율 문제가 이번에 잘 맞게 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끝내면서 이때 좋은 불장과 맞물려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못 막는 시나리오로 가면 그러면 환율이 어디까지 갈지 사실 감이 안 와요. 왜? 이때도 보면은 IMF 때인데 이때도 이런 수렴이 끝난 다음에 자리를 안 주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요러한 수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 쭉 올라갔고 그죠? 근데 이만큼의 에너지로도 이렇게 갔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엄청난 에너지가 모인 게 위로 튄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죽을 그건가 싶긴 해요. 근데 얘가 죽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좀 올랐다가 그죠? 여기서 좀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된 다음에 한 1200원대 정도까지 좀 떨어졌다가 힘을 모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 그때는 환율이 엄청 오르겠지. 이거 막을 수가 없죠. 그때가 되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오냐 아니면 다음에 오냐 둘 중 하나인데 뭐가 됐든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오는 게 더 안 좋죠. 어쨌든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계속 예의주시 하면서 지켜보셔야 되고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우리가 결국에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제 뭐 실물 경기나 이거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환율이라는 게.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의 박스권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 상단으로 가면 수출이 좋은 거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일정한 지점을 튀어서 마지노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그 무역을 장담할 수 없는 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통화가 계속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팔릴 때 좋은 거지. 아니 조금만 지나면 내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죠? 달러 주고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굳이 그걸 내가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심하면 좋지 않다 환율은. 아시겠죠? 근데 지금 그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는 잘 막았어요. 저는 이때 사실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잘 막았어요. 돈을 투입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소진했죠. 이걸 막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 막으면 진짜 좋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SEC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심사 기한을 내년으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보면 나머지에 몰려있는 ETF 승인일이 다 뭐 보시면 10월 16일하고 19일 사이에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내년에 뭐가 있죠? 반감기가 있죠. 이런 게 다 몰려있기 때문에 결국 얘도 다 내년으로 몰지 않을까. 이러면 이제 반감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반감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TF 얘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2024년에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왜 올라가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오른다. 2021년처럼요.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까지요. 그것처럼 만약에 계속 올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ETF가 승인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고점에서 재료를 발생시켜서 물량을 여러분들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물량을 넘겨줬죠? 넘겨받았죠 그때? 그것처럼 이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뭐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횡보해요. 근데 이 이슈가 딱 되는 거야. 반감기라든지 아니면 ETF라든지. 그럼 이걸 기점으로 얘는 상승할 수 있는 재료로 가거든. 이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전 단계에 얘가 올라가고 있느냐 뭐 횡보하냐 하락하고 있냐 이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ETF 자체에서를 중요도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얘가 올라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락 횡보하고 있었는지 이 두 가지만 보면 된다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BDC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채굴도 점유율이 미국이 다시 잡고 있고요. 보시면 미국이 전 세계 채굴 활동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SEC가 계속 시비를 걸고 하는 이유는 결국 얘는 목적이 그거예요. 미국의 주도로 코인판을 짜야 된다 이거예요. 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금융에 대한 주도권은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놈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이 뭐 탈중앙이라고 하면서 중앙화를 막아야 되네, 뭐 새로운 금융의 대안이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주도권을 다른 나라나 혹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미국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핸들링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것저것 시비를 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에서 원래 채굴은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왔다? 미국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참 채굴 잡으면 뭐 잡아요? 추가적인 비트코인을 잡을 수 있죠. 생산할 수 있는 걸 잡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플러스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비트코인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가 보면 실제로 바이낸스보다 다른 코인들은 보유량이 적은데 비트코인은 더 많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월가 애들까지도 기존에 흔드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가져간다면 ETF도 출시하고 하면서 현물 ETF를 출시하려면 현물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걸 다 가져간다면 그럼 결국은 이것도 역시 비트코인도 미국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코인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암만 낮아봐야 2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의 코인판 자체를 비트코인이 핵심인 건데 그럼 이 비트코인을 미국이 먹었다? 그럼 그 코인도 미국이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플러스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 미국의 뭐 USDC나 아니면은 뭐 CBDC나 아니면은 뭐 아까 JP 모건도 있었죠. 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체인 이런 것들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게 코인베이스에서 결국 베이스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 이더리움 자체를 키운다. 그죠? 이더리움 자체를 키우는데 다만 레이어 2의 형태로 이거의 형태로 이더리움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놔두고 나머지의 그 사이드 체인을 이용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전체 생태계를 봤을 때는 계속 간다. 그러나 이 이더리움 자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뭐죠? 사이드 체인을 쓴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레이어 1이라고 하면서 이더리움과 경쟁을 하려고 했던 애들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특정 구역마다 특화된 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목적으로 냈다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걸 목적으로 냈다라든가 이런 그 특화되어 있는 체인, 뭐 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체인이라든지 이런 그 뭐 프라이빗 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퍼블릭 체인은 결국 이더리움 계열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사이클을 다 보다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보시면 아직까지 우리가 하락장이다 이런 얘기보다도 그냥 다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 9월달을 거의 지나갔고요. 9월에 아직까지 우리가 양으로 마감을 할지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9월에 만약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월에 설사 양봉으로 마감하지 않더라도 여태까지의 우리 크립토를 보면 10월, 11월, 12월은 대체적으로 파란색이 연속으로 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제 2020년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2017년이라든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때도 9월 달에는 빨간색이었다라는 거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10월 달에는 우리가 뭐 10월 초는 또 흔든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10월 중순이나 이럴 때부터는 쭉 올라가서 결국은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이 되면 ETF도 있고 그다음에 반감기도 있고 뭐 좋은 얘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10월달까지 다 와서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정말 버티면 버텨야 돼요. 지금은 버틴다는 것도 웃겨. 그냥 여러분들 원래 주식 같은 거 할 때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좀 사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다만 내가 그걸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유 현금을 계속 남겨놔야 된다는 거. 그거 남겨놓은 상태에서 조금씩 일정 구간 올 때마다 산다 이런 생각하면 전혀 나쁠 게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명절날 이제 다 다가왔는데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연휴 때도 제가 만약에 요번에 내려갈 것 같은데 제가 본가 가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또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